안녕하십니까. 2018기 강희정입니다. 상대성 원리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처럼 빨리 이동하는 물체를 다루는 물리 이론을 뜻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개념 중 동식성의 불이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공을 위로 던지면 기차 안에서 볼 때 그 공은 똑바로 올라가서 바로 똑바로 내려갑니다. 기차 밖에서 볼 때는 그 공은 포물선을 그립니다. 공의 움직임은 관측자에 따라 변한다에 대한 생각에 시간도 관측자에 따라 변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선이 표면에 보아 오른쪽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일정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선 한가운데 광원이 있고 좌우에는 빛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빛 검출기에 빛이 들어가면 각각 연결되어 있는 발사 장치에 신호를 전합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A가 보면 좌우의 발광탄을 동시에 발사됩니다. 발표면 기지에 관측자 B가 본다고 가정하고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A에게는 동시였던 발광탄 발사가 관측자 B에게는 동시가 아니게 됩니다. 동시성의 불이치 또는 관측자 A와 B는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느려집니다. 특수 상대성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주선의 빛시계의 빛은 달 표면의 빛시계의 빛보다 늦게 위쪽 거울에 닿습니다. 빛이 위쪽 거울에 닿을 때 우주선에서의 1초이므로 달 표면의 관측자 B가 볼 때는 우주선의 1초는 달 표면의 1초보다 길어진다고 느낍니다. 즉, 달 표면의 관측자가 보면 우주선의 시간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피장파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주선의 달 표면을 관측하면 달 표면의 시간의 흐름도 느려집니다. 즉, 시간이 느려지는 것은 피장파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도의 덧셈입니다. 상식적인 속도 계산과 우주의 속도를 계산할 때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속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누가 본 속도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루의 최초 항의 초속 20만 km는 달 표면에서 본 모션의 속도입니다. 한편 제2항의 초속 20만 km는 오션에서 본 우주선의 속도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거리는 관측자에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로의 식처럼 속도를 단순히 더하는 것은 마치 $20 더하기 20원은 $40라고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괄호의 식은 달 표면에서 본 시간과 거리로부터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다음은 공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공간도 시간과 함께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우주선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므로 모션에서 보면 우주선에서의 시간 흐름이 느려집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모션의 1초는 우주선의 0.6초입니다.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선의 1.3 광년이라는 거리는 광속의 80%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에서의 0.6배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줄어드는 정도는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커집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면 공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처럼 특수 상대성 이론의 효과에 의해 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롤렌츠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 이외의 우주 전체가 0.6배로 줄어들고 모선에서 보면 우주선만 광속의 80% 속도로 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선의 관측자가 보면 우주선의 길이만 0.6배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줄어드는 것도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이 피장파장의 이유임을 아인슈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량입니다. 질량이 커진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의 질량은 커집니다. 질량이 커진다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커지므로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 물체는 광속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투입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하고 반대로 질량은 에너지로 변합니다. 결국 에너지는 질량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 견해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기 전까지 천문학자들은 시간 지연 연구에 거대한 별이 최후에 폭발한 현상인 초신성을 표준시계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초신성은 매우 밝고 초기 우주를 들여다보는 데 필요한 먼 거리에서의 관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해결했는데, 상대성 원리는 우주와 시간에 대해 과학자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와 시간의 개념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양자 물리가 우리가 갖고 있던 일상적인 개념을 뒤바뀌어 넣은 것입니다. 한 뉴스에서 루이스 교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우리는 빅뱅이 시작된 특이점으로부터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공간 팽창은 우리가 초기 우주를 관측하며 현재보다 시간이 훨씬 느리게 흐르는 것을 보일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퀘이사 관측 데이터를 통해 시간의 지평선을 우주 나이의 10분의 1 시점으로 되돌리고, 이를 통해 우주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 흐름도 빨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년간 관측된 190개의 퀘이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녹색광과 적색광, 자외선 등 다양한 파장에서 관측한 자료를 결합하여 각 퀘이사의 전멸 현상을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퀘이사 초기 우주 표준 시계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우주 초기 은하에 있는 퀘이사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시간, 지연 현상을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를 통해 우주 팽창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아인슈타인이 몇 수를 내다본 것인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진짜 괴짜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현재 이만큼 우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측하고 또 우주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초된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저희에게 우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